혹시 요즘 집을 알아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꿀 수도 있는 무려 11만 명이 넘는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영향을 줄 아주 큰 변화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적인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27년이나 걸렸고, 또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변화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혁신이 멈추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질문들의 답을 오늘 5단계로 나눠서 하나씩 명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무려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의 30년에 가까운 아주 긴 싸움 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드디어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공식적인 지위를 되찾게 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1986년에 협회는 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정단체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나라 전체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인 1999년에 그 지위를 잃고 그냥 임의란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6년이 되어서야 무려 27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된 거죠. 여기서 법정단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더는 그냥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처럼 법으로 정해진 공적인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는 공식 기구가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1만 명.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의 거의 대부분, 약 97%가 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할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되던 일이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추진된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사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앓고 있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위기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어요. 요즘 정말 심각한 전세 사기 같은 범죄들 있잖아요. 이런 걸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업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공식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바로 이 주장이었죠. 하지만요, 모두가 이 변화에 박수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던 한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거든요. 바로 부동산, 즉 프로퍼티와 기술, 테크놀로지를 합친 말이죠. 프롭테크 업계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갈등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정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과 경쟁을 외치는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였던 거죠. 프롭테크 업계가 이거 그냥 괜히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협회가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수수료 반값 같은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세운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니까 이걸 당국에 고발해버린다거나 회원들한테 저기 직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에는 매물 올리지 맙시다 하고 단체 행동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프롭테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독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니까요. 국회에서도 이걸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이 표를 보시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협회는 법정단체라는 이름은 얻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원했던 핵심 권한 2가지. 그러니까 모든 중개사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의무 가입 조항이랑 잘못한 중개사를 직접 혼내줄 수 있는 직접 단속 권한은 쏙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입법부가 프롭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협회한테 시장을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강력한 칼을 쥐어주기보다는 시장을 잘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라는 방패를 쥐어준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이런 아슬아슬한 타협 끝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거나 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협회가 원했던 걸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얻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유일한 공식 단체가 된 거고요. 정부랑 정책을 논의할 때도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죠. 한마디로 급이 달라진 겁니다. 협회 쪽에서는 프롭테크 업계가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플랫폼 쓰는데 왜 싸웁니까? 같이 잘해봐야죠. 라고 말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편한 휴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더 큰 책임을 지게 됐지만 프롭테크 업계는 저러다 나중에 쏙 빠졌던 그 핵심 권한들 다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결정이 의도했던 대로 전세 사기 같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더 안전한 시장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편리한 앱으로 집을 구하던 그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덜 경쟁적인 시장으로 가는 길이 될까요? 그 답은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